우선 그 유학적 개념에서 이렇게 제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바입니다만은 이렇게 그 입정 치민자, 그러니까 이 정치를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제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제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낱말 하나하나를 좀 분명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제라 하고 어떤 사람은 제왕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황과 제와 왕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 제왕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전통적인 서지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서오경 중에 서전하면은 서전은 분명히 제왕학이라고 그 서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전을 읽지 않고서는 제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곳을 참고해보고, 또 한 가지는 역대 제왕들에게는 침변사라는 게 있습니다. 벽에 침자하고 갓변자 글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여있는 책이 뭐냐, 이걸 침변사라고 합니다. 벽에 침자, 갓변자. 그러면 이 침변서에 관한 것도 지도자를 보면은 이 장계석 씨 같은 분은 그 침변서가 바로 두보시하고 성경이었다고 마지막 그 서가할지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똥이 같은 분도 바로 그 최근당 이것하고 이재용 수필이라고 하는 이것을 침변서로 해가지고 늘 공부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재용 그 수필집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두꺼운데 아주 수필 형태로 쓰여진 5천년 역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택동이 죽기 13일 전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나면서 책 가져오라 해서 다시 죽을 때까지 그 책을 손에 쥐고 죽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그 공산주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국의 제왕적인 그 전통학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명나라 때 그 여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신음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도 나온 게 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요약되어가지고 전부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음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석에 누우시면 아이고 아파 죽겠다 하는 걸 신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말씀 어짜 써가지고 신음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 것입니다. 명나라 때 사람인데. 근데 이것은 왜 유명하냐 하면은 그 일본에서 1868년도에 그 명치유신 시작될 적에 이제 서구의 선거제도, 대의원제도 이런 걸 도입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너무도 이 후보자가 난입이 돼가지고 뭐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 의원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전과자가 뭐 몇십 프로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뭐냐면 신음어를 필독서로 정했습니다. 신음어를 읽어가지고 그 신음에 대한 구술시험에 통과돼야 입후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책 읽는 풍토가 명치유신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아직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나카소네 수상하면은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베라고 하는 외무장관 한 사람, 그 다음에 다케시다하고 원내 총무한 사람, 그 다음에 미야기라고 하는 또 영어 잘하는 분, 이 세 분이 그 수상 후보를 전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세 사람이 무슨 합을 해놓은 거니 나카소네 전 수상에게 백지위임하자. 그래서 백지위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케시다로 낙점을 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때 왜 놀랐느냐 하면은 다케시다는 와세다 나왔지만은 그분은 영어를 못합니다. 물론 중학교 때 영어 선생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영어가 안 돼요. 그러나 미야기하고 아베는 아주 영어의 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화 시대에 어떻게 영어 잘하는 사람을 제쳐놓고 영어 못하는 사람을 낙점했느냐?
바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이의로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낙하손의 수상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일본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데 만약에 미야기나 아베 같이 그 영어를 가지고 저들끼리 밀실에서 합의하면은 이 국민 여론이 소외된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절부 일본말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케시다를 낙청한 것이다 하고, 그래서 함께 일본을 걱정을 끌어가자고 하는 참 이러한 그 얘기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케시다가 미야기나 아베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건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낙점해 준 것이 하도 고마워서 그게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11살 차이가 됩니다만, 선배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때 낙하손의 얘기가 뭐냐면은 당부의 말을 하나 남기는데, 야스오카 세이토코라는 분이 유명합니다, 일본에. 그분은 그 2차 대전이 끝날 적에 항복 문서를 초안하는 분입니다. 야스오카 세이토코. 그래서 그 낙하손의 씨가 다케시다한테 한 얘기가, 야스오카 선생의 책을 좀 읽어라. 너한테 당부할 건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보면은 제왕학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도 그 제왕으로서 갖춰야 할 그 덕목이 뭐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사망 요순우탕 문무 그때는 아주 덕으로 정치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를 한마디로 바로 이인시덕이라고 합니다. 어지린자 가지고선 덕을 베푼 시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까 장 회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제환공이나 제경공이나 이러한 그 춘추 시대에는 그때는 이력 가인이에요. 힘 가지고 먼저 정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어진 정치를 해나가자. 그래서 그때 5 영웅이 패권을 다퉜는데 제환공이 제1호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오죠. 이제 진시황 이후로. 그 전국시대 와서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모구승, 어떠한 수단 방법 가리자고 꿰못자, 모로서 이기면 된다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뭘 뜻하냐면 제왕에게 요구되는 그와 같은 덕목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사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것인데 왜 버릴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의 공동 경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서는 미래를 한치도 내다볼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를 거울 삼는 의미에서도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느껴집니다.